당신의 추억을 찾아드린 날. 전에 손수건 놓고 가셨죠? 챙겨놨어요. 언젠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손수건을 미용실에서 우연히 되찾았다. 추억이 깃든 손수건을 건네받으면서 나는 오랜만에 꺼낸 코트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발견하기라도 한 사람처럼 피식 웃으며 미용실을 나섰다. 살다 보면 어떤 기억이나 물건을 다시 움켜쥐는 순간 가슴 한쪽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희열이 새로운 것을 손에 넣을 때 느끼는 성취감보다 더 귀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그런 감정은 허전함이라는 묘한 상흔에 연고를 바른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뒤 생긴 상처에 세살을 돋게 하는 치유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나 할까? 오래전 기억 한 토막이 스쳐 지나간다. 어머니는 가슴 한구석에 단짝 친구 한 명을 안고 살았다. 종종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으며 더 늦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구나 하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친구분을 찾는 과정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다. 회사에 월차를 내기 위해 어머니 중학교 동창을 찾아 드릴 건데요 하고 말하자 상사는 어디 아파요? 하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날 난 정말이지 얼굴에 작은 구멍이라도 나는 줄 알았다. 겨우 월차를 내고 일산에서 대전으로 향했다. 주민센터에 도착해 친구분의 주소를 문의했더니 제3자가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충 그랬던 것 같다. 결국 이전 주소와 출신 학교에 의지해 아파트 관리실을 전전했다. 허탕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꼬박 7시간의 사투 끝에 최종 주소를 손에 넣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설레세요? 친구분 만나면 이름 부르실 거죠? 어머니는 구차한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살포시 창밖을 응시했다. 차창 밖으로 봄날의 햇살을 가득 머금은 풍경이 펼쳐졌다. 도로변에 이름 모를 꽃이 만발해 있었다. 어머니가 스위치를 눌러 자동차 창문을 내리자 봄바람이 차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석양빛에 어머니의 눈동자가 반짝였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조심스레 흩날렸다. 어머니의 가슴에도 환하게 꽃이 피어난 듯 했다. 잠시 뒤 충남 예산에 있는 허름한 다방에 도착했다. 최백호의 노래에 나오는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이었다. 주차를 하려는 찰나 찻집 입구에 중년 여성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깔끔한 투피스 정장 차림에 도트무늬 리본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살랑대는 봄바람에 약간 큰 스카프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때였다. 자동차 시동을 끄기도 전에 어머니가 느닷없이 외쳤다. 영희야! 친구의 이름 첫 음절을 발음하기 위해 입을 여는 어머니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두 여인은 흙먼지가 날리도록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자리를 옮겨 식사하는 동안에는 기억 저편에 있던 옛 시절이 떠올랐는지 어머니와 친구분은 내내 눈물을 훔쳤다. 2시간 넘게 추억의 보따리를 풀어보이며 지난 세월의 슬픔과 기쁨을 공유했고 서로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읽으며 그간 겪었을 희노애락을 헤아리는 듯 했다. 옆집 살던 그의 이름이 뭐더라? 양조장집 아들. 걔가 너랑 나랑 번갈아 따라다녔지 않니? 우린 새로운 걸 넣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간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무작정 부여잡기 위해 애쓸 때보다 한때 곁에 머문 것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것을 되찾을 때 우린 더 큰 보람을 느끼고 더 오랜 기간 삶의 풍요를 만끽한다.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확인한다. 며칠 뒤 그날의 기억을 불러내 내가 목격한 장면 하나하나를 찬찬히 음미해 보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난 50대 중년 여성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 수줍어하는 10대 소녀 2명을 보았던 것 같다. 모자가 산책을 나선 까닭. 집 근처에서 목격한 귀중한 광경을 소개하련다. 몇 년 전의 일이다. 퇴근길마다 마주치는 모자가 있었다. 아들은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어머니는 백발이 성성해서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아들은 항상 목발을 짚고 엉덩이를 뒤로 쑥 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걸었다. 혼자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듯 했다. 자세히 보니 작은 체구의 어머니가 뒤를 따라가며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이 넘어질라 치면 어르신은 황급히 일으켜 세웠다. 모자는 그런 동작을 되풀이했다. 산책이라고 하기엔 그 모습이 너무 힘겨워 보였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 모자와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난 이런 날씨에는 그냥 집에 계시지 하는 생각도 했다. 시간이 흘렀다.
작년 말쯤인가 구름이 잔뜩 몰려들어 당장에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는데 그날도 산에는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서 입을 꾹 다문 채 조심스레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한 손엔 목발 대신 얇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런데 전과 다른 모습이 눈에 띄었다. 산의 옆을 지키던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설마? 며칠 뒤 경비 아저씨로부터 모자의 사연을 전해 들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뒤 몸이 불편한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르신은 종종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나 때문에 아들이 아픈 건가 싶어. 미안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서 마음 편히 죽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심한 복통에 시달리다 병원을 찾았다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남은 날이 길어야 1년입니다. 라는 시한부 통고 앞에서도 노모는 무너지지 않았다. 늙은 어머니는 그날 이후 틈나는 대로 산책을 나서기 시작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원을 거닐었다. 다리가 불편한 아들과 함께. 아들을 억지로 끌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눈치 빠른 이라면 짐작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머지않아 어머니라는 존재 없이 혼자 바깥 생활을 해야 하는 아들에게 어떻게든 두 발로 서서 삶을 헤쳐가게끔 걷기 연습을 시킨 것이다. 이는 다리가 불편한 아들을 위해 어르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마지막 선물이었으리라. 우린 생명으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어머니를 만난다. 혹자는 그걸 당연한 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만큼 맹목적인 것도 없다. 어머니는 자식을 대할 때 이해타산을 따지거나 손익계산에 골몰하지 않는다. 위기를 처할 때 시금치를 한 입 베어물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뽀빠이처럼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몸과 삶이 부서지는 순간까지도 자식을 돕는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다. 어머니와 자식의 만남은 단순한 생물학적 조우일 리 없다. 어쩌면 어머니란 존재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세상 밖으로 나온 우리에게 신이 선사하는 첫 번째 기적인지도 모른다. 참, 아주 중요한 사실을 첨언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요즘도 산에는 홀로 걷는 연습을 하는 것 같다. 엊그제 퇴근길에도 사내를 보았다.